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들. 벌써 이제 8월의 하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길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외부 공공기관 강의, 또 저희 학원에서 또는 저희 온라인 강의, 외부 강의 등에서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근저당권에 대한 질문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근저당권 등과 같은 내용들 좀 이해하려면 민법 책을 조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법대생들은, 또 사회 초년생들은, 또 이런 것들을 공부해보지 않은 분들은 또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은 근저당권이 뭐고, 근저당권이 있었을 때 매매할 때라면, 또 경매로 낙찰받을 거라면, 그러한 부분들에서 근저당권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에는 근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집을 이를테면 임차해서 들어가고 싶은데 담보가치 대비 근저당권 금액이 너무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럴 때 감액 등기를 또 신청할 수가 있는데, 또 감액 등기는 뭔가, 또 그 등기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은 실질로 등기부 등본을 캡처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가는 동안에 상식인 것이니까요. 여러분 또는 여러분들의 배우자, 자녀분들, 또는 엄마 아빠도 이 내용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준비한 자료를 함께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근저당권이 있다면 매매할 때 근저당권은 어떨까? 또 경매로 낙찰받을 때 근저당권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내용들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임대차 계약해서 들어갈 때 그 집에 너무 근저당권이 금액이 높다면 감액 등기를 꼭 임대인한테 요청해서 이 감액 등기가 꼭 되어야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감액 등기가 된다면 등기부는 또 어떻게 기재가 될까?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근저당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한 저당권. 우리가 이제 근저당권을 물권이라고 하고요. 물권이라고 하고, 근저당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근저당권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용어들이 있어요. 대출 원금, 실채권, 채권 최고액, 우선 변제권. 자,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10억짜리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소유자가 만약에 설춘환이다.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싶다.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싶다. 얼마를? 5억 원을 받고 싶다. 네, 그래서 하나은행에서 보니까 집 담보가 10억짜리인데 깨끗한 집인데 5억 원을 대출해 달라고 한다. 그러면은 요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거니까 안전하겠다. 그래서 하나은행이 저한테 5억 원을 대출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대출 원금입니다. 대출 원금. 네. 그리고 이제 하나은행이 요 집 등기부에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근저당권을 이제 설정합니다. 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근저당권에 기재가 되는 금액은 채권 최고액이에요. 채권 최고액. 자, 채권 최고액은 통상 얼마를 설정하냐? 대출 원금의 1금융기관은 120% 할증합니다. 그래서 5억 곱하기 120%. 그럼 얼마죠? 예, 채권 최고액 6억 원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근저당권 6억 원 설정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중에 제가 돈을 뭐 갚다가 못 갚다가 하다가 어쨌거나 돈을 못 갚은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4억 원이다. 4억 원이다. 자, 그러면 현재 은행이 저한테 가지는 실채권액이 얼마 있다는 거예요. 4억 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 하나은행이 이 근저당권에 기해서 가지는 우선변제권은 얼마냐? 우리가 여러분,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한 실제 채권액만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은행의 우선변제권은 4억 원까지 있다. 만약에 제가 대출을 5억 받고 가정해서 연체이자가 2억 늘었다. 그러면 5억 플러스 연체이자 2억. 이게 뭐예요? 실채권액이에요. 이게 실채권액.
그러면 하나은행이 현재 이 근저당권에 비해서 가지는 우선변제권은 얼마냐? 자, 다시 한번 채권 최고의 얼마죠? 6억 원을 한도로 한 실제 채권에. 그래서 지금 근저당권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은 얼마? 7억 원이 아니고 이때는 6억 원이 우선변제권이 있다. 이런 내용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하나은행은 6억 원까지는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근저당권 설정 사례 세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강동구 강일동에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감정평가액이 뭐 한 10억 6,500이잖아요. 뭐 물론 두 번 유찰됐는데 이런 거 차치하고. 근데 이 아파트에 대해서 처음에 2021년도 3월 달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는데 처음에는 저축은행이 근저당권 설정한 것 같아요. 그럼 얼마예요? 10억 2천만 원. 10억 2천만 원. 통상 대출 원금은 요 채권, 이게 채권 최고액이거든요. 요거 나누기 1.2나 나누기 1.3 해서 딱 떨어지는 금액이 대출 원금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산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이제 통상 이 금융권이니까 아마 나누기 1.3 하면 딱 떨어지지 않을까? 한번 볼게요. 10억 2천만 원. 나누기 1.3는 1.3이 아니네요. 다시 10억 나누기 1.2는 1.2. 예, 1.2. 8억 5천만 원. 예, 대출해 준 거예요. 8억 5천만 원. 예, 대출해 줬다. 그러면은 2021년도에 시세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뭐 아파트를 담보로 거의 풀로 담보를 설정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러분 이런 집을 매매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사람이 지금 8억 5천만 원. 실제 이 근저당권이 가지는 채권이 8억 5천만 원이 있다면 만약에 이게 내가 이 아파트를 뭐 11억에 산다. 예를 들어서 그죠? 예. 그러면 8억 5천만 원 떠안고 추가로 2억 5천만 원만 주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 매도인한테 주고 8억 5천만 원은 저 근저당권 은행에 가서 내가 떠안는 걸로 사고 또는 말소시키고 내가 다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런 것들은 누구랑 협의해야 된다? 바로 이제 이 은행이랑 해야만 한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대출 이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신용도가 좋다고 한다면 오히려 대출의 한도는 늘어나고 대출의 이자는 낮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체크를 한다라고 하는 점. 다만 이제 이런 아파트를 내가 경매로 낙찰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근저당권은 제가 협의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낙찰받고 돈 내면 무조건 없어집니다. 법률상 소멸한다. 그런 부분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방학동에 청구 아파트, 이런 아파트가 있다면 자, 이 아파트가 뭐 대충 시세가 한 5억 5천이라고 치죠. 그런데 지금 근저당권이 1순위 보험회사에서 얼마? 1억 4,540만 원. 네, 나누기 1.2나 나누기 1.3 하면 딱 떨어지는 금액이 대출 원금.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은 요 금액을 떠안고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거 소멸시키고 내가 다시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경매로 낙찰받으면 무조건 소멸하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자, 마지막에는 이런 것도 있죠. 오금동에 이런 아파트. 한 16억 정도 한다. 근데 처음에는 한 5,600만 원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충분히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돈이 좀 더 필요해. 그래서 2억 6,400만 원 더 해달라. 충분히 해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은행이 지금 이게 16억짜리인데, 뭐, 그때 당시 시세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16억짜리라고 치고 5,100만 원 해줄 수 있죠? 추가로 좀 더 해주세요. 2억 6천만 원. 더 해줄 수 있죠? 그리고 1억 2천만 원 좀 더 해주세요. 해줄 수 있죠? 뭐 한 시세가 10억이라 하더라도 다 해봤자 대충 한 4억 5천. 충분히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일반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요거 떠안고 나머지 차익 주고 또는 요거 살 때 요거는 전부 다 말소하고 내가 이 아파트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 경매로 낙찰받으면 이 근저당권은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낙찰 대금 내면 그냥 무조건 소멸한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홍보 간단히 하나만 하고 갑니다. 다가오는 수요일 8월 28일 수요일 밤 1년 투자클럽반 강의를 진행합니다. 저희 용산학원에서 강의를 진행하고요. 1년 투자클럽반은 매주 수요일 날 강의를 하는데 1, 3주는 현장 답사입니다. 1주차는 서울, 3주차는 경기도나 인천, 그 다음에 2, 4주차는 야간 학원에서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론 강의는 뭐 경매, 부실채권, 온비드, 세관공매 법률 있고 또 주식 프리패스반 강의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최고의 강의, 가성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시고요. 자, 이 강의 공지 제대로 알고 싶다면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경매 공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책을 가지고 두 번만 읽어보면 경매 이론은 거의 다 이해할 수 있겠다. 이 책 읽고 여러분 경매 탈탈탈 유튜브 보시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자, 근저당권이 있다. 자, 내가 그런데 근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한다면 저 근저당권을 인수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나머지 차액만 지급하고 매매할 수 있고요. 아니면 자,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 제가 저 부동산을 담보로 다시금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잔금을 지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경매라면 근저당권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 내가 낙찰받고 돈 내면 무조건 소멸하는 것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부분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은 근저당권 등기는 어떻게 등기가 될까? 그 등기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저당권 등기는 어떻게 될까? 제가 이제 두 건을 가져왔는데 모두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등기부의 이게 여러분 순위번호예요. 근저당권. 이게 접수번호입니다. 접수번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어떻게 있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 그러니까 여기 이제 채무자가 있는데 신한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줬다. 그리고 채권 최고액 5억 1,840만 원. 그러면 대출 원금은 뭐라고 여러분? 대출 원금은 통상 1금융권은 나누기 1.2.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5억 1,840만 원 나누기 1.2. 자, 4억 3,200만 원을 대출 받은 거예요. 대출 원금. 아시겠죠? 그러나 어쨌거나 이 4억 3,200 중에 또 갚았다가 다시 빌렸다가 갚았다가 빌렸다가 나중에 결산할 때 우선 변제권은 저 채권 최고액 5억 1,840만 원 한도까지는 신한은행이 먼저 우선해서 배당을 받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밑에 거는 또 김모 씨라고 하는 분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하나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채권 최고액 3억 3천만 원을 설정했다라고 하는 점. 그런 부분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접수번호가 중요하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두 개의 근저당권이 있다면 누가 빠르냐? 자, 이건 2016년, 2009년도 당연히 얘가 빠르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배당받고 남는 게 있으면 얘가 느낌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여러분 근저당권 설정은 꼭 은행만 하는 것이냐, 금융기관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할 수 있는데 개인들은 통상 채권 최고액이 할증을 안 하고요. 그냥 원금을 해두는 경우가 되게 많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1억을 빌려주고 여러분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통상 개인들은 그냥 1억 설정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통상 우리가 근저당권, 1금융기관, 그러면 채권 최고액 나누기 1.2가 원금이구나. 통상은 이 금융권, 저축은행, 뭐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그런 곳들은 채권 최고액 나누기 1.3 딱 떨어지는 금액이 있어요. 그게 대출 원금이다. 반면에 이제 개인들은 통상 이게 이제 원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근저당권에서 중요한 건 접수번호가 중요합니다. 예. 자, 다른 거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먼저 배당받냐? 누가 먼저 배당받느냐? 여부는 접수번호 순서. 그래서 이 근저당권은 2022년 11월 8일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근저당권 등기를 감액 등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액 등기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이런 거죠. 아까 이런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이를테면 10억짜리예요. 10억짜리인데 1순위 근저당권이 진짜 이렇게 설정돼 있다. 10억 3,200만 원. 근데 이 집에 전세 4억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만약에 내가 전세 4억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파트는 10억짜리인데 이미 1순위 근저당권이 10억이 잡혀 있으면 깡통인데 내가 이 근저당권보다 뒤에 4억 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 임대인이 뭐라 그래요? 아, 이거 근저당권은 10억 잡혀 있는데
실제 채권은 5억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4억 들어오면 앞에 5억, 너 4억. 그래서 나중에 이 아파트가 뭐 9억 원만 넘어가서 낙찰되면 5억 배당받고 너도 4억 다 배당받는 거야. 실제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 이게 5억일 수 있어요. 근데 또 나중에 저 임대인, 저 소유자가 대출을 더해서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은행은 또 해주죠. 임차인 무시하고. 왜? 이 10억까지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돈을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안전하게 어떻게 된다? 네, 안전하게. 그러면 임대인한테 요거 감액 등기 해달라. 어떻게? 그럼 이제 은행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10억 3,200에서 채권 최고액을 5억 8,800으로 줄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추가로 이후에 사학에 들어갔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경매에 들어갔다. 그러면 근저당권은 5억 8,800만 원까지만 우선 면제권이 있고 그 다음에 남는 거는 내가 4억까지는 내가 2순위로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감액 등기를 하기로 했다면 반드시 이렇게 등기부에 감액 등기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번에는 기회가 된다면 이 근저당권을 사고 파는 부실채권, 즉 NPL에 대해서 한번 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근저당권을 좀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근저당권이 있다면 매매할 때는 인수하고 나머지 차익만 지급하거나 또는 말소시키고 다시 대출하고 근저당권 설정하거나 그렇게 해야만 하고요. 반면에 이제 경매라고 한다면 근저당권은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무조건 소멸하는 것이니까. 또 근저당권은 기본적으로 채권 최고의 한도까지만 우선 면제권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접수번호가 중요하다. 그리고 임차인들이 어떤 부동산 임차에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미 근저당권이 너무 많이 설정돼 있다. 근데 실제 채권액은 낮다라고 한다면 임대인하고 이야기해서 또 은행과 협의해서 그 채권 최고액을 감액하는 감액 등기를 하는 것이 또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데 상당히 유리하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기를 기대합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저는 최선을 앞으로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